제가 아는 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요즘 말로 사업을 못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살다가 줄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고 그걸로 이제 전세 겸 월세 겸 같이 섞어서 갔어요. 난 가서 주눅 들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혀 주눅이 안 들었어요. 오히려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가니까 뭐 그 조그만 그 거실에다가 왜 그 이제 신문 가판대 있죠, 왜? 그걸 어디서 주워갖고 칠을 해갖고는 우리 집 베스트셀러 해갖고는 도서시에서 빌려온 책을 꽂아놨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대요. 우리 집에 도서실이 있다 이러더라고. 도서관 있다고. 그 옆에는 어디서 뭐 찻잔도 뭐 세트도 아니야. 이렇게 놓고는 여기가 우리 찻집 자리래. 찻집. 텔레비는 없어요. 그 조그만 평수 안에 차 마시는 찻집도 있고 도서실도 있고 정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변통을 하고 살아요. 변통. 안 그러면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뭐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몇 평짜리에서 내가 뭐 이렇게 살았을 텐데 계속 그 감정으로 갖고 살면 사람이 얼굴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걸 또 즐기더라고요. 즐긴다는 표현이 뭐할까 좀 여간 주눅이 안 들었어요. 대단하다 해서 대단하다. 그럼 어디서 아파트 꼭대기층 남들이 안 가려는 걸 얻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렇게 왜 다락방 타고 올라가면 그 위에 그 조그만 그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옥상에. 우리 집 정원이라 그러면서 또 돼지고기도 구워주더라고요. 야외에 나와서 한번 먹어보자고. 전혀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 보면서 참 멋진 친구다라고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살기가 정말. 대부분들 다 무너질 텐데. 오히려 역경이 다가오면 더 변통해서 위대해진다는 얘기는 왜 우리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왜 아픈 만큼 알아요 그 노래?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게 뭐예요? 아픔이란 역경을 극복만 하면 더 성숙한 내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역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파본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 상처가 있고 아팠는데 그 아픈 사람 중에서도 그걸 변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정말 좋은 문양을 갖고 있고 전혀 그 사람 얼굴 속에는 그 아픔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치유가 돼서 더 큰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만 제가 잘 아는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 송병락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게.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주시던데 어느 절에 나무로 깎아 만든 나무 불상이 있죠. 나무 불상, 목불이라 그러죠. 나무 부처님이 있는데 워낙 영험하다고 소문나서 사람들이 거기 목불에 이제 요즘 말하면 경배하러 왔대요. 왜냐하면 그 기도빨이 좀 있으니까. 소원 한번 탁 들어주니까. 근데 이제 그 나무 부처님을 만나려면 나무로 깎아 만든 계단을 쫙 밟고 올라가야 이제 나무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나무 계단이 좀 열이 받았대요. 뭐 저 위에 있는 부처는 하나 똑같은 나무 출신인데 그런 생각 들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 왜 나는 밟고 올라가고 저 위에 있는 나무한테는 절을 하냐? 그래 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열이 받아갖고 저녁 때 신도들이 다 빠진 가운데 나무 부처한테 나무 계단이 이제 시비를 걸은 거죠. 야, 당신이랑 나랑 똑같이 메이드 오브 우드, 영어 좀 썼습니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나는 밟고 올라가고 당신한테 저토록 경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나무 부처님이 원래 부처님이 이렇게 눈이 짧잖아요. 깨달으면서 세우서 얘기해야 돼요. 야, 난 너보다 다른 게 하나 있잖아. 그게 뭐냐 했더니만 난 너보다 칼을 많이 맞았어 이러더래요. 너 이 정도 얼굴 나오려면 칼 몇 번 맞아야 되는 줄 알아. 그거 다 변통하고 견뎌내니까 이 정도 얼굴이고 넌 4번밖에 안 맞았잖아. 어떻게 칼 좀 많이 맞아 보셨습니까? 내가 볼 때 여기는 칼 맞은 분들이 많어. 그거 견뎌내신 분들이 얼굴이 반들반들해요. 그거 안 맞아본 분들은 얼굴에 좀 이렇게 아직 덜 깎여 갖고는 조금만 하면 확 벌컥내고 다 깎이고 막 진짜 더 이상 날 키도 없으면은 이제 완전히 나무 부처님처럼. 예수님도 칼 맞고 만든 얼굴 아니에요, 그게? 그분은 못 맞으셨나? 그분도 아마 꽤 많이 맞으셨을 거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 부처님, 공자님도 공자님 내 잘 알죠. 그분은 정말 칼 무지 많이 맞았어요.
뭐 그분이 맞은 칼로 따지면 웬만한 사람은 부럽지 않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맞은 만큼 변통해내서 그 예수님 얼굴, 부처님 얼굴, 공자님 얼굴, 그런 위대한 얼굴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좋아하는 이 논어란 책에 나오는 이 구절, 이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군자는 말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욱더 주눅들지 않고 인간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군자란다. 소인은 국남이라 조금만 힘들면 넘칠 남자 펄펄펄 끓어 넘친대요. 뭐 음식점 가면 넘치는 분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아니 왜 하필이면 거기서 넘쳐요? 아니 마트 계산원한테 왜 넘쳐요?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거품을 빠글빠글 흘러가면서 너 나 무시했지 하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면 거기서 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요. 뭐 캐시어들이 무슨 무시를 하겠어요. 참 그러니까 글쎄요, 좀 많이 맞아보신 분들은 뭐 웬만한 건 그냥 이렇게 씩 웃고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부처님 얼굴, 예수님 얼굴, 이런 군자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맹자에 보면은, 맹자란 책도 참 재밌어요. 이 사람도 칼 많이 맞은 사람인데, 궁한 역경이 다가온다는 건 오히려 나한테 굉장히 좋은 징조가 있을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독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가왔을 때 그 독이 나한테 약이 될 수 있대요. 이 말 이해 갑니까? 독은 독인데 독도 잘 쓰면 약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약인데도 불구하고 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약인데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바라보냐의 관점인 것 같은데, 맹자는 그래요. 나에게 어려운 역경이 다가오면 그것은 나를 굉장히 크게 키우려고 하는 하늘이 갖고 있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걸 맹자의 역경이론이라고, 아직 발표된 원고는 아닙니다. 역경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adversity도만요. 읽어보세요. adversity. 이론은 theory도만, theory. 맹자는 영어로 맨셔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adversity theory of Mencius. 맹자의 역경이론. 이거 맞아요? 영어 내가 그냥 찾아서 한 건데. 가만히 있어. 맹자의 역경이론을 약자로 하니까 재밌어요. AT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은행 가서 돈 찾는 기계라고. 예, 맞아요. 돈 없을 때 은행 가면 돈을 변통하는 기계가 ATM 기계라면, 맹자의 역경이론은 나에게 역경이 다가왔을 때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한번 나중에 제가 좀 잘 다듬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뭐 한자니까, 한자는 제가 전공이니까 그냥 제가 해석을 할 테니까, 요즘 눈팅이란 게 있더만. 예? 눈팅은 다들 선수죠. 예? 카톡방 만들면 눈팅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예? 눈팅이나 하세요. 천, 하늘이, 장차, 강, 내릴 강자, 대임, 큰 인물을 누구에게, 시인, 이 사람에게. 번역하면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인물을 내리려고 할 때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대임을 주려고 할 때는 그냥 안 준대요. 고기심지, 일단 그 사람의 심, 마음과 지, 뜻을 고통스럽게 만든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타보신 적 있어요? 세 분 끄덕이셨어요. 별로 타보신 적 없습니까? 마음이 막 끌어갖고는 써. 내 마음 써보신 적 없어요? 별로 없으신가 보네. 없으면 다행이고요. 뭐 하늘이 크게 만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심지가 고통스러워졌다. 정말 쓰다는 얘기가 마음도 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뜻도 써요. 두 번째는 녹이 근골, 내 근육과 뼈 마디가 너무나 힘들어 본 적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근골이 정말 이 모든 내 육체의 관절들이 다 부러져 갖고 다 흐느적거려 본 그런 경험. 그러니까 정신적인, 육체적인 엄청난 고통을 얘기하겠죠. 세 번째는 아기체부, 굶주릴 낮자입니다. 그 사람의 몸뚱어리와 피부를 아는 뭐예요? 그냥 굶주려서 말려버린대요. 그냥 피부를 확 그냥
지방을 다 빼버린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강펀치. 공핍기신. 그 사람의 신세를 공핍하게 만들어요. 공핍하게. 궁핍하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궁핍보다 더한 게 공핍한 겁니다. 완전 신세를 망가뜨려 버린대요. 이 정도 뒤흔들면 대부분들 무너진답니다. 근데 그것도 견뎌냈다. 그러면 드디어 하늘이 야, 너 이 정도 견뎌낼 근성이면 네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짐을 질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지도자 자리에 서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문왕, 무왕 수없이 많은 역사 속의 위대한 리더들은 다 이거 인턴십이라고. 인턴십? 병원 의사들 인턴십 겪잖아요. 왜? 에? 조인트 까고 그걸 겪은 사람한테 주는 레지던트 자격증이랍니다.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참 좋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생어우한, 사어 안락. 뭔 뜻입니까? 에?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근심, 이 걱정이 나를 오히려 살리게 할 것이고, 지금 편안하고 즐거운 이 상황이 나를 오히려 죽음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한이면 생이요, 안락하면 죽는답니다. 안락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안락사가 여기서 나왔나? 그 안락사랑 좀 틀리나요? 어쨌든 저는 우한이 나를 살리게 할 거고 오히려 안락함이 나를 결국 죽이게 할 거다. 어떻게 요즘 우한이 많으십니까? 안락하십니까? 예? 우한 많으세요? 그럼 살려는 징조입니다. 저는 아무 우한도 없어요. 그냥 아무 편안하고 즐거워요. 그건 가는 징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그런 거 기억? 유튜브에 나왔던데 2005년도인가? 그 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가서 맞아, 그 얘기 있잖아요. 예? 당신들은 정말 좋은 부모 만나서, 스탠포드라는 게 그렇다며, 등록금도 비싸고 좋은 대학에 들어올 정도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컸겠습니까? 사실 저는 어려서 부모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입양이 돼서 나중에 리드 대학 철학과 한 학기 다니다 중퇴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양부모 노후자금 안 깰라고. 그 역경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정말 좋은 부모 만나고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학교 나오신 여러분들이 참 훌륭한 인생을 사시는데 한마디만 합시다. 우한을 즐기십시오. Stay hungry? 그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란 얘기인가? 헝그리란 곳에 가서 머물십시오. Stay. 편안한 곳에 항상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헝그리한 곳에 가서 당신들이 머물렀을 때 당신들의 위대한 능력이 꽃을 피울 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전 신입사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좋은 부서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편한 부대에서 일할까? 그게 당신들이 가는 수다. 남들이 가장 안 가는 곳으로 가라. 가장 싫어하는 곳. 저 현장에 가서 저 발바닥으로 뛰어라.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어느 수산물 유통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수산물을 운송해 보면요, 특히 미꾸라지 같은 거 금방 죽는데요. 아무리 산소를 공급해줘도.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예, 잘하시네요. 메기를 가장 잘 잡아먹는, 미꾸라지를 가장 잘 먹는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어주면 미꾸라지는 하여튼 석 달 열흘 살아있대요. 왜냐하면 도망다니라고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다며요, 그게. 예? 메기 집어넣으면. 예? 메기 효과에 그게요? 메기 이펙트. 메기 효과라는 거 많이들 들었어요, 그냥 우연히. 근데 그게 결국은 혹시 여러분들 천적 없어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완전히 그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입니다. 남편. 그래,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산다. 내가. 옥을 만드는 절차가 있어요. 옥을 원석을 캐내서 커팅을 해요. 그걸 자를 절자. 그다음 썰어요. 그걸 썰 차자라 그래요. 쪼아요. 탁.
갈아요. 마. 절차탕마. 많이 들어보셨죠? 시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한 옥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잘려야 된대요. 썰려야 된대요. 쪼아야 된대요. 갈아야 된대요. 인간도 마찬가지래요. 위대한 인간이 옥으로 되려면 정말 잘리고 썰고 쪼고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절차탕마.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어떻게 절은 되셨어? 잘려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차는 썰려봤어요? 그건 아직도. 이런 방법은 어때요? 궁한 역경이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변통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것도 역경 극복의 방법 중에 하나다. 감기가 왔어요. 그럼 감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약을 먹어서 감기를 떼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는 내 몸도 다치죠. 그 약이. 약이란 게 항상 그 양단면이 있잖아요. 왜? 병을 치기도 하지만 내 몸도 같이 쳐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을 안 먹고 견디려며요. 그게 왜냐면 다 죽이니까.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그냥 그냥 따뜻한 물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다라고 또 권고하는 의사분도 계시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변통의 방법이다. 이 말 이해 가세요? 이걸 굉장히 노장적 변통의 방법, 노장적. 아까는 공자, 맹자, 공맹적 변통이라면 고전이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변통은 하되 노장적 변통의 방법은 오히려 역경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너무 휘둘러서 이게 어떻게 하면 칠까 이러지 말고 그냥 오셨습니까? 예. 언제 가시려고요? 이제 가실 때 됐으면 가세요. 이러고 오히려 더 유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너무 소극적인가? 에? 에? 오히려 그게 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 정말 강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못하죠. 에? 며칠 쉬어도 될 만한 사람이 그래 감기야 네가 갈 때까지 내 기다리겠다. 강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강자의 철학이에요.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나쁘다.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극복하지? 이것도 변통이지만 지가 떨어지겠어. 시간 지나면 가겠지. 이건 돈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 원칙이 그거예요. 거꾸로 변통하라. 읽어보세요. 반자, 도지동. 거꾸로 가는 것, 이것이 역경을 변통하는 도의 가장 중요한 운동 방식이래요. 거꾸로 가는 게 오히려 역경을 극복하는 변통의 방법이다. 말이 되나? 워렌 버핏이 투자 원칙이 그거래요.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이 잘 된다고 들어가면 자기 싹 빠진대요. 얼마나 좋은 가격에 팔고 나오겠어요. 근데 남들이 또 막 던지고 나오면 그땐 들어간대요. 얼마나 싸게 사겠어요. 남들과 반대로 게임을 한대요. 근데 나중 가면은 비싸게 팔고 싸게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수익률이 좋대요. 그래서 오마의 현인이라고 부르죠. 워렌 버핏. 작년에 가장 투자 잘한 게 그거라며요. 그 철도회사 매입한 거. 미국에 2등하는 철도 물류회사를 매입했을 때 남들은 다 반대했죠. 왜요? 바보 아니야 이거? 경기 나빠지면 물류 줄어들고 물류 줄어들면 철도회사 망할 텐데. 대박이 났잖아요. 경기가 나빠지니까 물류가 줄어들었죠. 항공물류가. 철도물류는 싸니까 글로 다 몰렸대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도 변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가시나? 워렌 버핏이 그렇게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강자의 철학이라 했잖아요. 강자의 철학. 웬만큼 다가오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 네가 이따 가라. 이건 강자만이 가능하대도요. 응?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다. 그래 가라. 이건 강자만이 가능해요. 너 왜 가? 너 일로 와봐. 이유가 뭐야? 내가 바꿀게. 이것도 방법이지만 그래 가라. 안 가요. 지가 또 가려면. 이놈이 왜 날 그냥 가라 그러냐고. 그게 오히려 더 변통의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요약인 즉슨 좀 변통의 한 방법 중에 노장식으로 얘기하면 기다리는 것도 답이고 손해보는 것도 답이고 바보처럼 거꾸로 가는 것도 오히려 변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게 바로 노장적 이 역발상의 변통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위자연 많이 들어보셨죠? 무위자연. 뭔 뜻입니까?
어떤 분이 뭐 예? 예, 냅둬라. 맞아요. 어떤 분이 뭐 무의제나 하니까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웠대요. 뭐 무의 없을 문자 할 위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게 무슨 거꾸로 가는 겁니까? 도피지. 이건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거꾸로 가면 답이 있어요? 그럼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낫겠네요. 예? 서울에 사는 것보단 시골 가서 나는 게 그게 변통이에요? 그건 변통 아니에요. 도피지. 지리산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더 싸우더라고. 야, 거기도 살벌하대요. 예? 각자 거기서도 헤게모니 싸움들 하고 있고. 예? 이게 세상이라는 게 산속에 가면 답이나 있을 것 같죠? 저 푸른 초원 농촌의 귀향하면 뭐 거기는 정말 아름다운 인정이 있을 것 같죠? 그건 테레비 6시 내 고향이 나오는 얘기고 가봐요. 얼마나 거기가 처절한지, 얼마나 더 영악하게 살아야 되는지. 뭐 내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지만 그런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바보처럼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통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게 자연 스스로 자자의 그럴 연자, 스스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래요. 병 지가 가게 만들래요. 사람 지가 오게 만들래요. 손님 다 스스로 오게 만들래요. 그러려면 무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래요. 억지로 감기 나려고 하지 않으면 지가 알아서 간답니다. 역시 말이 안 되나요? 근데 정말 큰 눈으로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스스로 하늘에 별이 뜨든 달이 뜨든 해가 지든 이 하늘의 문양이 그게 누군가 발로 차서 뜨나? 아침에 해 뜨라고 누가 깨웁니까? 그게 자연이에요. 네이처란 말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하게. 터키 지진이 나고 사천성에 지진이 났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그 미워서 그랬나? 그 지역들이? 미워서 때린 거죠. 그게 그냥 자연이에요. 오늘 가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 누가 뭐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그게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그 호흡으로 살아란 얘기예요.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 그것도 그냥 자연. 그건 뭐 무슨 내가 뭐 엄청난 전생에 죄를 져서 그랬다? 아니면 뭐 그분의 뭐 묘가를 잘못 써서 그랬다? 글쎄요, 뭐 그것도 있나?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뭐든지. 억지로 해서 스스로 될 게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지 않으면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왜 뭐가 뭐예요? 하지 않으면 하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아이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하는 거지만 소리 안 지르면 하는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사람의 행동이란 건 억지로 뭐뭐 하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하라고 하지 않으면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행위의 일종이에요. 집에 일찍 들어와 소리 지르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일찍 들어오는 말 안 하고 참는 것도 하는 것도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어려워요? 하지 않으면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오히려 더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는 변통의 방법이다 라고 본다면 그걸 노장적 변통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역경이 다가왔을 때 내 고통, 내 마음이 타고 내 근골이 무너져도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내가 정면을 향해 들어가리라. 이건 공맹적 변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공맹적 변통을 갖고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사람을 군자형 변통이라 그러고, 역경 속에서 너무 후들리지 말고 스스로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나를 낮추고 손해보는 것도 성인이 갖고 있는 변통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걸 성인 군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요? 뭐 다 좋지 고민을 합니까? 때로는 군자처럼 붙기도 하고 때로는 성인처럼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문양을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넓은 거죠. 지지고 볶고 있길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그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죠. 뭐 어쨌든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궁하면 변하라, 변하면 통할 것이다. 이 짧은 주역의 문장이지만 그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양이고 그 문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는 문화화된 사람이다. 문화가 있는 사람이다. 문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문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문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 맹자의 마지막 문양을 좀 얘기하며 정리할게요. 맹자는 대장부라고 하는 인간의 문양을 얘기합니다. 대장부 들어보셨나요? 대장부? 뭐 많이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사내 대장부란 말은 없습니다. 예? 인간의 한 패턴이에요. 이 대장부란 말, 일본말로는 아주 정확히 쓰는 것 같아요. 다이조부? 다이조부 데스네? 이게 뭔 뜻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대장부란 말이 일본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란 말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하긴 대장부가 뭐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됩니까? 근데 대장부가 되려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된대요. 부동심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맹자는 그래. 내 나이 40이 되니까 멘탈이 안 움직이더래요. 웬만한 상황이 다가와도 안 흔들리더래요. 그건 노노의 공자가 그랬어요. 내 나이 40은 불혹이라고. 같은 맥락입니다. 40대쯤 되면 웬만한 상황이 다가와도 혹혹하지 않는데요. 하긴 어떤 분은 뭐래더라? 내 나이 40은 부동산인데 뭐 이러는 분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산다는 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내 마음을 흔들고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뒤흔들고 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밀리면 안 된대요. 근데 그 부동심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호연직이란 일종의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호연직이. 한 인간에게 있는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 형태인데 호연지기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호연지기가 방전된 사람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지위와 상관없대요.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호연지기가 없어서 이게 방전돼 갖고 그 호연지기가 방전되는 걸 이걸 뭐라고 부르냐? 맹자는 정신적 굶주림의 상태에 빠진다. 요즘 젊은 친구들 그걸 멘붕이라고 멘붕. 근데 초야에 묻혀 있어도 호연지기가 가득 차서 정신적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 멘탈이 살아있는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부동심이 되고 부동심이 돼야 대장부의 문양을 그리며 살 수 있다. 자, 결론은 호연지기를 어떻게 기를 거냐 하니까 어떤 분이 산에 가서 기른다.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일종의 오를 의자, 의로운 삶을 살면 호연지기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맹자는 그 의가 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그걸 의롭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의롭게 살면. 근데 내 마음은 흡족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건 의로워서 오신 거예요? 프라핏 때문에 오신 겁니까? 여기 오면 돈 줘요? 여러분들이 판단 기준은 마음이 가고자 해서 오셨을 거란 말입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근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얼굴이 구겨져 있대도요. 근데 내 마음의 영혼이 가고자 하는 의로운 길을 가시는 분은 얼굴이 펴져 있어요. 문양이 달라요 벌써. 보니까 다 의로운 선택을 하셨네. 내 영혼이 부르는 곳으로 가는 거죠.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 의를 추구하면 호연지기가 커지고 호연지기가 커지면 부동심의 멘탈이 만들어지고 그 멘탈이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맹자는 천하의 대장부로서 살아가는 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뭐 천국의 기쁨이든 지옥의 고통이든 절정의 순간이든 아니면 최악의 순간이든 어쩌면 삶이라고 하는 건 그 유장한 능선을 오르내리며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절정이라고 해서 과할 피해 비풀 필요도 없고 또 저 고통 속이라 그래서 내가 세상이 무너질 이유도 없고 어떤 순간이든 담담하게 때로는 성인처럼 손해보듯이 때로는 군자처럼 한번 붙어서 이기듯이 정말 때로는 대장부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영혼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문양을 그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